실거주 목적이라도 손해 안 보는 선택법 알려드립니다. 여러분, 투자가 아니라 살 목적으로 샀는데도 10년 후 팔 때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? 실제로 많은 중년층이 평생 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샀다가 건강이나 가족 사정으로 팔아야 할 때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.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실거주 목적이라도 똑똑하게 선택하면 나중에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아니, 오히려 수익까지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송파구에 사시는 김 사장님은 올해 68입니다. 김 사장님은 10년 전 퇴직하시면서 집을 샀습니다. 평생 살 집이었습니다. 투자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.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집이면 됐습니다. 김 사장님은 조용한 곳을 원했습니다. 번잡한 역세권보다는 한적한 주택가가 좋았습니다. 차도 있으니까 교통이 조금 불편해도 괜찮았습니다. 그래서 역에서 15분 거리의 아파트를 샀습니다. 가격도 저렴했습니다. 역세권보다 1억이나 쌌습니다. 김 사장님은 만족했습니다. 조용하고 공기 좋고 가격까지 저렴한 집을 찾았으니까요. 평생 여기서 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실제로 처음 6년은 만족스러웠습니다. 조용했습니다. 스트레스가 없었습니다. 산책하기 좋았습니다. 김 사장님은 이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. 하지만 7년째 되던 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. 김 사장님이 심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.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. 회복은 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. 운전이 힘들어졌습니다.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. 의사는 가능하면 운전을 줄이라고 했습니다. 문제는 집 위치였습니다. 역에서 15분 거리, 버스 정류장도 5분 거리, 걸어서 가기에는 멀었습니다. 택시를 타자니 매번 비용이 나갔습니다. 김 사장님은 갇힌 기분이었습니다. 병원도 문제였습니다.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했는데 가까운 대형 병원이 없었습니다. 차를 타고 30분을 가야 했습니다. 몸이 안 좋은데 30분 운전이 고역이었습니다. 김 사장님은 고민했습니다. 역세권으로 이사 가야 할까? 그래서 집을 내놓았습니다.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 10년 전 6억에 샀던 집이 지금도 6억이었습니다. 10년 동안 한 푼도 안 올랐습니다. 아니, 실제로는 관리비, 재산세를 생각하면 손해였습니다. 반면 역세권 아파트는 10억이 넘었습니다. 10년 전 7억이었던 집이 10억이 된 것입니다. 김 사장님은 후회했습니다. 그때 역세권을 샀어야 했다고, 1억 더 주고 샀으면 지금 3억을 벌었을 텐데 하고 생각했습니다.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? 강남에서 부동산 컨설팅을 40년 하신 박 회장님이 이 문제를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. 박 회장님이 말씀하시길 실거주 목적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. 이 원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. 첫 번째 원칙은 교통 접근성입니다. 김 사장님이 놓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. 지금은 차를 운전할 수 있어도 10년 후에는 모릅니다. 나이가 들수록 운전이 힘들어집니다. 그때 가서 대중교통이 불편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. 역세권은 비싸지만 이유가 있습니다. 언제든 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. 나이가 들어도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. 이것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. 성남에 사시는 최 부장님이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. 최 부장님은 50대인데 10년 전 집을 살 때 고민했습니다. 역세권은 비쌌습니다. 역세권이 아닌 곳은 저렴했습니다. 2억 차이였습니다. 최 부장님은 고민 끝에 역세권을 선택했습니다. 2억을 더 주고 샀습니다. 대출을 더 받아야 했습니다. 부담스러웠습니다.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자고 생각했습니다. 10년이 지난 지금 최 부장님의 선택은 옳았습니다. 역세권 아파트는 4억이나 올랐습니다. 반면 역세권이 아닌 곳은 거의 안 올랐습니다. 최 부장님은 실거주 목적으로 샀지만 4억을 번 것입니다. 두 번째 원칙은 학군입니다. 이것은 의외일 수 있습니다. 나이 든 사람이 왜 학군을 신경 써야 할까요? 자녀는 이미 다 컸는데.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. 나중에 집을 팔 때 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? 대부분 젊은 가족입니다. 아이를 키우는 부부입니다. 이들에게 학군은 매우 중요합니다. 학군이 좋으면 수요가 많습니다. 학군이 나쁘면 아무도 안 삽니다. 인천에 사시는 한 선생님이 이것을 간과했습니다. 한 선생님은 60대인데 10년 전 집을 살 때 학군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. 자녀는 이미 대학생이었으니까요. 한 선생님은 조용한 주택가를 선택했습니다. 학교는 멀었습니다. 초등학교가 20분, 중학교가 30분 거리였습니다. 한 선생님에게는 상관없었습니다. 학교 갈 일이 없으니까요. 하지만 작년에 집을 팔려고 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. 보러 오는 사람들이 학교를 물어봤습니다. 거리를 말하자 고개를 저었습니다. 너무 멀다고 했습니다. 1년째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.
반면 용인에 사시는 정 사장님은 학군을 중시했습니다. 정 사장님은 70세인데 15년 전 집을 살 때 학군을 꼼꼼히 따졌습니다. 손주를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. 나중에 팔 것을 생각한 것이었습니다. 정 사장님은 초등학교 5분 거리, 중학교 10분 거리의 아파트를 샀습니다. 조금 비쌌지만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15년이 지난 지금 그 아파트는 2배 이상 올랐습니다. 학군 덕분입니다. 세 번째 원칙은 생활 인프라입니다. 병원, 마트, 은행, 약국, 이런 시선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합니다. 지금은 차로 가면 되지만 나이가 들면 걸어서 해결해야 합니다. 특히 병원이 중요합니다. 대형 병원까지는 멀어도 괜찮습니다. 하지만 동네 의원, 약국은 가까워야 합니다. 몸이 안 좋을 때 멀리 가는 것은 힘듭니다. 부천에 사시는 윤 부장님이 이것을 놓쳤습니다. 윤 부장님은 50대인데 10년 전 신도시 초기에 들어갔습니다. 아파트는 새 것이었고 가격은 저렴했습니다. 개발 계획에는 병원도 들어오고 마트도 들어온다고 했습니다.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개발이 더딥니다. 병원은 차로 20분 거리입니다. 대형마트는 30분입니다. 동네 상권도 제대로 안 형성됐습니다. 윤 부장님은 불편합니다. 뭐 하나 사려면 차를 타고 나가야 합니다. 나이가 들수록 불편함이 커집니다. 이사 가고 싶은데 집값이 안 올라서 손해를 봐야 합니다. 반면 수원에 사시는 이 사장님은 생활 인프라를 철저히 체크했습니다. 이 사장님은 60대인데 5년 전 집을 살 때 직접 동네를 걸어 다녔습니다. 병원까지 걸어서 가봤습니다. 마트도 가봤습니다. 은행, 약국, 우체국 모두 확인했습니다. 모두 걸어서 10분 안에 갈 수 있었습니다. 이 사장님은 만족하고 샀습니다. 5년이 지난 지금 이 사장님은 매우 편하게 삽니다. 필요한 건 모두 걸어서 해결합니다. 건강에도 좋고 삶의 질도 높습니다. 네 번째 원칙은 적정 평수 선택입니다. 너무 크면 안 됩니다. 지금은 가족이 많아도 10년 후에는 부부만 삽니다. 자녀들은 독립합니다. 큰 집은 불필요합니다. 큰 집은 관리가 힘듭니다. 청소가 힘듭니다. 관리비가 많이 나갑니다. 나이가 들수록 부담입니다. 게다가 나중에 팔려고 해도 수요가 적습니다. 성남에 사시는 강 선생님이 이 문제를 겪고 계십니다. 강 선생님은 70대인데 20년 전 자녀 셋을 키우려고 60평 아파트를 샀습니다. 당시는 필요했습니다. 자녀들 방도 필요하고 공부방도 필요했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부부만 삽니다. 자녀들은 결혼해서 나갔습니다. 60평이 너무 넓습니다. 청소하기 힘듭니다. 관리비가 100만 원 가까이 나갑니다. 방은 비어 있습니다. 강 선생님은 작은 평수로 옮기고 싶은데 60평은 팔기가 힘듭니다. 5년째 내놓았지만 관심 보이는 사람이 없습니다. 가격을 많이 낮춰도 소용없습니다. 반면 대전에 사시는 송 부장님은 적정 평수를 선택했습니다. 송 부장님은 50대인데 10년 전 집을 살 때 고민했습니다. 40평과 30평 중에 고민했습니다. 자녀가 둘이라서 40평이 좋았습니다. 하지만 송 부장님은 10년 후를 생각했습니다. 자녀들은 독립하면 부부만 남습니다. 30평이면 충분합니다. 그래서 30평을 선택했습니다. 10년이 지난 지금 송 부장님의 선택은 옳았습니다. 자녀들은 독립했습니다. 부부만 삽니다. 30평이 딱 좋습니다. 관리도 쉽고 관리비도 적당합니다. 게다가 30평은 수요가 많습니다. 언제든 팔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 원칙은 재건축 가능성입니다. 구축 아파트를 살 때는 반드시 재건축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. 재건축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집값이 유지되거나 오릅니다. 재건축 가능성이 없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집니다. 광주에 사시는 박 선생님이 이것을 강구했습니다. 박 선생님은 60대인데 10년 전 30년 된 아파트를 샀습니다. 저렴했습니다. 재건축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. 하지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. 10년이 지난 지금 재건축이 무산되었습니다. 용적률 문제로 경제성이 없다고 합니다. 박 선생님의 아파트는 이제 40년이 되었습니다. 낡았습니다. 집값이 떨어졌습니다. 팔기도 힘듭니다. 반면 서울에 사시는 임 회장님은 재건축 가능성을 철저히 따졌습니다. 임 회장님은 70대인데 15년 전 30년 된 아파트를 샀습니다. 비쌌지만 재건축 가능성이 확실했습니다. 용적률을 확인했습니다. 조합 구성 가능성을 알아봤습니다. 주변 재건축 사례를 조사했습니다. 모든 것이 긍정적이었습니다. 그래서 샀습니다. 15년이 지난 지금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임 회장님은 새 아파트를 받게 됩니다. 추가 분담금도 적습니다. 시세보다 훨씬 싸게 새 아파트를 얻는 것입니다. 실거주 목적이었지만 큰 이익을 받습니다. 일곱 번째 원칙은 타이밍입니다. 언제 사느냐도 중요합니다.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 사면 손해입니다. 시장이 침체되었을 때 사면 이익입니다. 실거주 목적이라도 타이밍을 고려해야 합니다.
물론 완벽한 타이밍을 잡기는 어렵습니다. 하지만 명백히 과열된 시기는 피할 수 있습니다. 모두가 미친 듯이 사는 시기,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사는 시기는 위험합니다. 부산에 사시는 정 선생님이 타이밍을 놓쳤습니다. 정 선생님은 50대인데 5년 전 시장이 가장 과열되었을 때 샀습니다. 지금 사지 않으면 평생 못 산다는 분위기였습니다. 정 선생님은 급하게 샀습니다. 최고가에 샀습니다. 5년이 지난 지금 집값이 떨어졌습니다. 산 값보다 2억이 났습니다. 실거주 목적이었지만 손해를 봤습니다. 팔 수도 없습니다. 손해가 너무 큽니다. 여러분, 실거주 목적이라도 똑똑하게 선택하십시오. 평생 살 집이라고 방심하지 마십시오. 건강이 나빠지거나 가족 사정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때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. 교통 접근성을 확보하십시오. 학군을 고려하십시오. 생활 인프라를 체크하십시오.